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오늘 오전에. 사이다가 시원하긴 한데 좀 계속 목은 마르지 않습니까? 난 엄연히 야권의 1번 주자다. 문재인 전 대표가 보셨던 것처럼 저런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계속 보면 뜬금없어 보이는 사이다 발언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문재인 전 대표의 오늘 라디오 인터뷰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이재명 시장 그 지지율 상승은 아주 좋은 거죠. 이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걱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정말 사이다 맞습니다. 위치 선정 빠르고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잘하고 있죠. 당하고 보조를 이렇게 맞출 필요가 또 있고요. 그만큼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이다는 금방 또 목이 마르잖아요. 탄산음료가 밥은 아니죠. 고구마는 배가 든든합니다. 예, 민 원장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시장은 사이다고 문재인 전 대표는 고구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사이다는 이제 그 목마를 때 톡 쏘는 맛으로 해서 목을 죽여주고 이렇게 다시 이제 에너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라 할까요? 그 공격수 전방에 이런 요즘 뭐 시원한 거 같다, 사이다 같다, 사이다 발언 이런 거 그렇죠. 하잖아요. 사이다 발언 시원하다, 시원하다. 아무튼 확실하게 얘기하고 탄핵하라, 그다음에 구속하라 뭐 이런 그 메시지가 간단 명료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칭찬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칭찬이 끝으로 그 마무리가 안 되는 게 그렇지만 사이다는 금방 목이 마른다. 이게 사이다 마시고 나면 또 다시 목말라서 또 뭔가 마셔야 되잖아요. 갈증에서는 도움이 안 예, 되니까. 그러니까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문제 해결의 밥은 아니가. 그 밥은 아니다. 문제 해결의 답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은 본인은 고구마는 배부른 고구마다.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고구마가 배부른가요? 진짜로 하얀 쌀밥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고 박사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시장이 시원시원하긴 한데 몸에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의미도 뭐 포함이 된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표.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신경을 쓰이기는 엄청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사실 2% 지지율, 2% 지지율인데 최근에 수직 상승을 해서 15%. 자칫하면 지금 문재인 대표가 추격에 바짝 지금 턱밑까지 추격해온 상황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같이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좋은 정치적 환경이 성숙된 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 다 10% 한 분은 10% 안팎의 박스권에 묶여 있고 문재인 전 대표는 20% 안팎의 박스권에 완전히 묶여갖고 그 나오네요.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전혀 지지율에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문재인 대표 같으면 지금쯤은 30%가 넘어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지지율이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옮겨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문재인 대표로는 사이다라는 건 사이다는 거품이 꺼져버리면 맛이 없어요. 거품이고 일시적 현상이다. 그러나 신경은 쓰인다. 든든한 것은 역시 고구마를 먹어야 하니까 이 성남시장 이재명 씨는 결국은 내 페이스메이커에 불과해. 뭐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예. 고구마 먹으면 트름 나오고 좋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배가 좀 꾸룩꾸룩할 때도 있고 예. 사이다를 먹어야 또 시원해진 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저 음식 평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왜 말씀하셨죠, 이수 변호사님? 저는 이제 고구마는 구황작물이에요. 고구마 구황작물.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다들? 예. 정말 지금 인물 가뭄난이에요. 대선 후보 제대로 된 정말 모든 분들이 그 국민들이 믿고 갈 만한 대선 후보에 대한 가뭄인데 그 가뭄에 그래도 구황작물인 고구마를 본인을 아마 비유를 했다면 적절한 것 같은데 문제는 고구마만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목이 말라서. 그러면은 사이다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메이커 정도로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페이스메이커가 같이 뛰다가 주력 주자가 영 컨디션이 안 좋고 계속 속도가 안 붙으면 페이스메이커라도 치고 나와서 메달을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이게 뭐 그 원대로 하면은 내년 12월이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두 자리 숫자, 그것도 상승세.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에는 성남시에서 또 해놓은 행정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허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는 문재인 대표가 어제 그 추미애 대표 1월 말 얘기가 나온 것도 저는 문재인 전 대표의 조바심이 저는 투영이 된 거라고 보여요. 조기 대선을 해야 되니까. 네,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이 좀 꺾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제 얼만큼 대안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뭐 메달을 정말 그 주자 빼고 메달을 딸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 다시 한번 보실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재명 시장 얘기를 그렇게 자주는 안 하다가 하다가 지금 벌써 15%. 이정현 대표가 10% 안 되면 대선 장명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거는 이제 다른 2위 한 저 조사도 있고 지금 보면 15%니까 저 백성원 변호사님.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진짜 신경 쓸만하고 사이다 발언을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숫자로 보면 확인이 그렇죠.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저렇게 수직 상승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는 그 광장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딱 들으면 국민들이 그냥 일반 그 시민 대중들이 하는 얘기를 위에서 해줘 버리니까 정말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으로 이제 사이다 발언이라고 그러는 거고, 아까 문재인 전 대표가 본인 고구마라고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말해서 뭐 배가 든든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고구마라고 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대중들이 들으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목이 딱 메는 거예요. 그냥 싹 넘어가야 되는데 예. 뭔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답답하고 뭔가 명확한 국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잘 못 내놓다 보니까 이렇다는 건데요. 요즘에 거의 유행이더라고요. 음식으로 비유하는 게. 예. 이재명 성남시장 뭐 사이다 발언이라고 사이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햄버거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햄버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먹을 때 정말 맛있는데 예. 몸에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은 햄버거는 햄버거지만 이제 명품 햄버거 있잖아요. 요즘에 수제 햄버거, 좋은 예. 햄버거로 건강도 신경 쓰는 햄버거가 돼야. 그러니까 지금 파퓰리즘에 일단은 국민들의 이 선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명 성남시장만한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들어봐도 예. 정말. 그런데 이제 정말 국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안정감을 가져주게 되면 정말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금 단장이 찻잔 속의 태풍 정도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유력한 대권주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글쎄 예. 저희 지금 뉴스특급 진행하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렇게 웃으면서 평론해 본 게 또 얼마만인가 싶기도 하고요. 예, 예, 그렇네요. 허세는 거. 그런데 민 원장님, 문재인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지율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전면에 나서면 호랑이 문재인을 보게 될 것이다. 호랑이. 얼뜻 잘 상상은 안 되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근데 아직 과거에도 늘 그 김한길 대표 체제에도 그래서, 그다음에 그 NLL 발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결국에 유력한 대선 후보기 때문에 나서버리면 지도부가 다 무력화가 돼버려요. 예. 박영선 비대위원장 때도 됐고,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 얘기는 본인의 품성이 한번 이렇게 그 마음먹고 하면은 불같은 성격으로 그 끝을 보고 그 호랑이 같은 그런 문재인이라도 참 자신감의 표현이라 할까요? 이제 그렇게 그 본인의 의지를 호랑이에 빗대서 이렇게 확실히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호랑이가 될 거라고는 보세요. 왜 말씀을 그렇게 끝내시죠? 그건 이제 객관적인 판단인데, 그 아까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뭐 이런 상황이라면 문재인 전 대표는 30%를 훌쩍 넘어야 돼요. 예. 그건 확실하다. 예, 30%를 훌쩍 넘어야 되는데 계속 20% 초반대에서 완전 안정적으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반기문 총장도 지금 10% 후반대 반기문인데, 반기문 총장한테는 귀국 이후에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정말 치고 나오든지 또 이재명 시장이 확 치고 나오면은 문재인 전 대표는 정말 의외로 무너질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시장 얘기를 문재인 전 대표 얘기가 같이 안 볼 수가 없는 게 저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재명 시장의 형이 박사모의 지부장이 됐다는데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참 정말 이 뭔가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재명 성남시장 형님이 이제 이재선 씨가 2012년 박사모 활동한 적이 있고 지부장을 맡아달라는 박사모 요청이 있어서 뭐 성남 지부장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재명 지금 성남시장이 말씀하시는 거와 정반대쪽에 계신 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재명 성남시장의 형이 뭔가 저 박사모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뭐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저는 전혀 불편한 게 아니라 저는 외려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수하고의 그 듣기 힘든 그 욕설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있죠. 그런 파일들이 돌아다녔단 예. 말이에요. 지금 저 SNS에서는 이제 뜨지는 않는데, 인터넷상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그 시장이 내놓는 이 해명 그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녀요. 거기 보면 형이 어떻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가족 간의 그런 얘기들을, 갈등 관계 얘기를 하는데, 예. 형이 지금 박사모의 지부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쪽에서 보면은
이재명 뭐 해명이 맞나 보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재명 약이 될 시장이 것이다. 잘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갖고 있는 이 아킬레스건이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굉장히 특이한 그 가족 관계로 이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좀 무난한 환경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이재명 그 시장이 좀 불리한 점을 갖는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시장이요. 2년 전에 본인의 가족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인사적으로 예를 들면 부모님을 어떤 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분이 부모님을 두들겨 패거나 이런 폐륜 행위에 대해서 가족들이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싸우는 전화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비난용으로 배포를 하면 명백하게 이 선거법 위반 행위인데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자기들 관할 아니라고.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난한 가족사의 대통령을 원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런 가족사가 진짜 이재명 시장의 대권 가도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죠. 어쨌든 그 형제 간에는 사실상 형제로서의 그런 어떤 정리 이런 걸 절여놓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떤 여러 가지 재산 관계라든가 뭐 어머니를 누가 모시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족사에서 말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형제 간에도 그런 것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형수하고 뭐 통화를 하다가 뭐 좀 특히 거부가 막말 형태의 그런 뭐 얘기를 해서 그것이 인터넷에 이렇게 떠도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동생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또 뭐 지만 씨하고도 또 사이가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눈에 썩 좋게 보이지 않는데 뭐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형님과의 사이가 나빴고 또 그런 막말 욕설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해명은 되지만 어쨌든 가족 하나를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냐 예. 그런 얘기를 예. 수신제가부터 하고 나오라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측면도 많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재명 시장의 형이 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대선에서 동생이 유리할 경우 민주당 앞에서 1인 시하겠다고 했는데 그 형의 그 동생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단언하실 수 있어요. 아니 어찌됐건 간에 그 형님과 형수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그 녹음 파일 들어보십시오. 그 시동생이 형수한테 할 그런 언사는 아닙니다. 예. 더더구나 공인으로서 이렇게 뜨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재명 시장은 그런 건 또 이재명 시장 해명이 있어요. 7남매 중에서 본인이 시장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유독 그 형님만 이 시장직을 이용해서 굉장히 이득을 보려고 한다라는 그런 예. 해명도 합니다. 그 형의 입장이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어찌됐건 이재명 시장이 흑수저 중에 흑수저로서 정말 검정고시에서 사법고시 해가지고 성공한 라이프 스토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더욱더 빛나려면은 형제 간의 가족 간의 훈훈한 정이 받쳐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게 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숨가쁘게 달려와 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